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오늘이 말복이자 입추, 정의상으로 그렇다고 하죠. 마지막 여름 더위이자 가을이 시작된다라는 이제 절기가 바로 오늘인 건데, 지난 여름 부동산 관련한 뉴스들 그리고 그 흐름들을 쫓아가 보면 새 경제팀이 꾸려지면서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참 많이 나와서 사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기대감 혹은 또 혹시 부작용은 있지 않을까 우려감도 사실은 조금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가을 문턱에서 훈훈한 조금은 시원한 그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함께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가져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한 전략들 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02-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도 접수받고 있는데요. 02-797-0300번으로 질문 있으시면 뭐든지 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부동산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어떤 뉴스들이 나왔나 또 이제 오늘 뉴스들도 점검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예. 뭐 이런 가운데서 전세 가격이 지난해 말 대비해서 3% 정도 올랐더라. 이미 많이 올랐지만 또 이렇게 오르고 있더라. 이런 기사가 있어요. 네네. 그 최경영 경제팀이 LTV, DTI 규제 완화 비롯해서 많은 대책들 내놓고 있는데 이게 매매가를 올리는 거에 앞서서 전세값만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올 하반기도 염두에 둬야 됩니까? 우선은 이제 그 LTV, DTV 때문에는 이제 매매가 상승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가는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완화 정책을 정부에서 폈었죠. 그때 당시에 전세자금 대출 완화 정책을 필 때 매매가를 잡는 것이 아니라 미분양된 걸 잡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 올리는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했고 그 후풍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고요. 공교롭게 연결되면서 그때 당시 올라가야 될 전세값이 같이 올라가면서 또 다른 지역은 지금 매매가도 같이 상승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전세가는 전세계대로 이미 왔던 그 후폭풍을 막고 있는 거고 LTV, DTI에 의해서는 매매가는 또 따로 올라가는 거죠.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오늘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직접 이 신하선 대표와 말씀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뭐든지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도움되는 한 여러분들께 최대한 좀 전략 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뵐까요?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쪽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희는 서울시의 강동구 명의동에 저희가 주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재건축 지역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은 어떤지 아니면 이거를 지금 네. 폐지를 하고 그 개개인으로 짓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이 좋은지 네. 이게 보유나 매매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명일 이동 구체적인 주소 좀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명일 이동이요? 네네. 명일 이동. 예. 번지수는 어떻게 되나요? 203번지요. 203번지의 단독주택이라고 하셨고요. 네.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잠시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좋은 동네 살고 계세요. 공기도 좋고. 그래요? 예, 앞에 네, 공기 좋아요. 진짜 좋죠. 네. 산도 많고 네. 학교도 잘 돼 있고. 네, 지금 네. 이제 궁금하신 게 이 단독주택이 재건축 됐을 때, 재개발 됐을 때 내 물건의 가치 상승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따라서 내 물건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궁금한 것이고 또 네, 현재 네. 상황으로 봤을 때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지금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지금 지도로 이렇게 위치를 좀 찍어 봤는데요. 이렇게 제가 지금 표시하는 이 지역이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고, 전철역을 보시게 되면 이제 고덕지구가 지금 고덕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거리가 조금 그냥 좀 애매하죠? 어딜 가든지 간에. 전철은 조금 약간 위치가 좀 그런 면이 있고요. 네. 우선은 이제 이쪽 지역의 특성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도시계획, 그러니까 택지지구를 보시게 되면 단독택지지구가 따로 있잖아요. 비슷하게 네네.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이런 강남 쪽에 어떤 길이 반듯반듯한 빌라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단지들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그래서 네네. 제가 한번 위치를 볼게요, 대략. 근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자, 전체적으로 전부 다 단독주택이 전부 다 이렇게 즐비하게 돼 있죠. 네. 네네. 이런 곳은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우선은 월세를 받아먹던 분들 입장에서 당장 수입이 없어지는 게 생기기 때문에 지금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지 못하고 부닥치는 현상을 좀 볼 수가 있겠고, 조금 희망이 있다 그러면 거의 단독택지가 거의 다 1종지구인데 여기는 2종지구예요, 지구 자체가. 그래서 예, 예, 뭐 맞아요. 용적률에 대한 혜택도 많고 하겠죠,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봤을 때. 네. 지금 현재 가치로 봤을 때 좀 궁금한데, 지금 그 한 평이 몇 평 정도 되죠, 대지가? 저희는 68.5평이요. 68평 정도. 지금 현재 보증금하고 월세나 이런 건 어떻게 받고 계시죠? 토탈로 하면은 저희가 살면서 예, 예. 8,500에 300, 한 5, 60? 네, 그 정도 나와요. 8,500에 300, 5, 60 정도. 네네. 자, 지금 현재 모습으로 조금 그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시는 편은 아닌데, 지금 네. 보유하신 지 얼마 되셨죠? 한 5년 됐어요. 5년 됐으면 손해는 안 보셨겠어요, 그죠? 예, 손해는 네. 안 봤는데. 그렇죠, 네. 예. 네. 자, 우선은요, 지역의 특성을 보자면, 네. 우선은 반대파들이 많아서 재개발이 됐을 때에 내 물건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네. 옆에 보시면은 이제 미사강변이 있죠? 뭐, 여러 네. 가지로 하남시가 있고, 그러니까 내 물건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네. 큰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반 분양이 안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 시공사들이 들어가가지고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할 확률도 좀 있다. 가격이 싸지 않으면. 그런데 단독주택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 싸게 분양을 했으면 내 조합원이 주인인 지금은 도급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가 되게 많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단독택지지구는 보통 단독택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평가액이 낮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현재 모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거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내 물건의 최이호 이용 가치를 따진 다음에 부동산에 내놓으셔갖고 그 물건의 가치를 받으셔서 다른 곳으로 한번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네네. 네. 그러면은 여기를 네네. 그냥 이제 헐고 이제 새로 짓는 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예. 네.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요? 그거는요, 설계를 떠봐야지 돼요. 네, 그래요? 설계를 떠보시고요. 지역적인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뭐 투룸이 네. 좋을지 쓰리룸이 좋을지 그 지역 네. 수요층이 어떤 사람들이 임차를 가장 잘 들어오는지 그런 네. 조사를 하신 뒤에 설계를 떠서 내 물건의 최유효 이용의 가치를 아는 다음에 그 다음에 짓는 거 늦지 않으시거든요. 네네. 네네. 괜찮을 거야.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수익률이 나오니까. 네, 시청자님 어디에 좀 궁금증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요.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님은 어떤 궁금증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또 빨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쪽 궁금하신가요? 네, 우리가 지금 용답동에, 성동구, 네. 이 용답동에 단독주택이 네. 미니 4층 집이 있는데, 예, 예. 그가 재개발 지역이에요. 아하, 제가 집을 살 때는 2002년도에 샀는데, 예. 산 뒤에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딱 그렇게 재개발을 했는데, 지금, 거기 사람들이 다 지금 해제하려고 조합을 해산시킨다고 지금 그 반대 쪽에서 나와서 지금 다 네. 40몇 번가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네.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걸 팔아야 하는가. 그렇죠. 고민되시죠. 예, 그래서 너무 복잡해가지고. 네, 네. 아, 요즘 이런 질문들로 많이들 전화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시청자님,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단독주택이라고 하셨고요. 혹시 번지 알고 계신가요? 142에 11호요. 예, 알겠습니다. 좀 체크 좀 해볼게요.
예. 예. 예,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위치를 좀 확인했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좀 예. 일찌감치 물건을 사놓으셨어요. 예. 아이고, 네. 지금 갖고 계신 거는 얼마나 되셨죠? 2002년도에 사셨다 그랬죠? 맞지? 예. 예. 지금 이 물건이 5월 달쯤에 여기가 지금 변경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형을 좀 늘리고 용적률도 높이고, 그러니까 안에서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안에서는 움직이는데 이제 높이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던데요. 이제 용적률을 높이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을 높이면서 기부 체납 비율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예, 너무 기부 체납이 많아가지고 예, 맞아요. 그 임대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주면서 이거 뭐 사람 데리고 장난하는 것이지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지 속내만 건 다 써갖고 있는데 그 조합에서는 이걸 지어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네. 지금 이제 그러면 전체적인 걸 바라보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 개인적인 걸로 한번 제가 바라봐 드릴게요.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도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지역이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곳이고요. 전철역도 뭐 근처에 있고 주변에 조금 안타까운 건 옆으로 지금 철길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철길이. 그게 조금 안타깝지만 뭐 그래도 전체적인 위치로 봤을 때 옆에 이제 왕십리 뉴타운도 있고 동선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이 됐을 때는 분양이 잘 될 곳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위에 답십리도 있고 뭐 다 좋은데 아까 처음에 전화하신 분하고 비슷한데 지금 몇 평을 갖고 계시죠? 대지를? 예, 약 32평이요. 32평. 그 32평에 보증금이랑 월세랑은 어느 정도 되세요? 궁금한데. 네, 보증금은 한 3억 들이고 올 때는 한 11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 많이 나오시네요. 이제 작년에 내가 또 리모델링을 일부러 했어요.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수익률을 예, 높이셨군요. 사심이니까요, 어차피. 아주 잘하셨네요. 지금 이제 일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보시게 되면 이쪽 지역에 지금 답십리 쪽도 있죠? 답십리 쪽에 지금 이제 여기 답십리역 근처에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지금 분양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전농동 재개발된 전농동 크레스티나 아니면 답십리 레미안 위브가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수요자들이 신축 아파트를 자꾸 찾아대는 그런 현상 중에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비대위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정말 사업이 가다 부닥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동의서까지 받고 있으면 뭐 구역 지정까지 된 상태에서 25%의 비대위가 생기게 되면 해제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런데 몇 프로가요? 25%요? 25%가 아니라 50%가 돼야 한다고 또 그러던데 우리는 40 몇 프로까지만 받아놨다던데. 지금 추진이 단계가 진행이 됐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별로 관심은 안 두거든요. 구역 지정만 제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50%가 되려 그러면요 진행이 더 많이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가처분도 안 들어갔어요 이건. 그렇군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50%까지 가려고 하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격 대비 월세를 굉장히 잘 받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이 대지 큰 것들은 사실 많이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이 더 이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걸 반대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거보다는 현재 모습이 더 유리해요. 우리 시청자분은. 물건 자체가. 지금 다들 그쪽에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재개발 상황은 좀 지켜보시기만 하시고요.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모습이 유리하니까 이 전체 시장을 제가 다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고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모습이 유리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액션을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랬는데요. 또 이번에 이거 뉴타운에서 조합 사무실에서 보내놨는데 지금 장위동 12 뉴타운 지구가 네. 거기가
해산 그거를 했다가 또 철회를 했다는데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시청자님,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요. 일단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해드릴게요. 방송 이후에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방송 위에 전화하면은 네. 네, 시간 관계 없이 지금 2077-6330번으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시청자님. 몇 번으로요? 2077-6330번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꼭 메모해 주시고요.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또 방송 시간이 또 쫓기다 보니까 너무 죄송스러워요. 철회하는 이유가 되게 많은데요. 중요한 건 뭐 실제적으로 해제되는 요건에 맞지 않아서 철회하는 거랑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식적인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시청자님 이제 전화 끊으셨지만 꼭 연락 한번 주시기입니다. 뒷분이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님. 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어요. 시청자님은 어느 쪽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세요? 예, 저는 수원 영통구 네. 동탄 원천에 1199번지 성일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예, 그거를 매수를 해도 좋을까 하고 전화 드렸어요. 거주 목적이신가요? 아니요, 조금 투자를 좀 해볼까 싶어서요.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수원 영통구에 있는 성일 아파트라고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들여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투자 목적으로 한 월세를 좀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아니요, 그냥 사놨다가 돈 조금 있으니까 요새 전세가가 높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가지고 사볼까 싶어서 차익을 보시려고요. 여쭤보려고요. 차익을 네. 좀 보시려고요. 네. 그렇군요. 지역에 대한 이쪽 지역에 대한 질문은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네. 자, 이렇게 표시한 곳이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지고요. 여기 위치가 메탄동이 아까 말씀하신 성일 아파트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이 아파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지역 전체를 보시면 돼요. 비슷한 경우니까. 네. 우선은 이제 지역에 대한 1등이 어딘가를 보셔야 되는데 이쪽 지역의 1등은 위에 보시는 광교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1등이 광교 신도시가 되게 되면 지금 이 삼성전자가 있는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있는 어떤 수요자층이 전부 다 사고 싶은 거는 광교 신도시를 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회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그냥 여기는 전세로 살기에 적당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내 물건을 실제로 실구입을 할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차익 보긴 상당히 어려운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말씀하신 지역이 한 850세대로 92년도쯤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한 10층 정도 되어 있죠. 그리고 18평에서 21평형 소형으로만 되어 있는 데다가 또 안타까운 건 옛날 지은 거라 복도식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내 주택으로서 선호해갖고 막 사기에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실거주하려고 아파트 사는데 좀 오래된 거를 복도식을 이렇게 내가 구입한다 이런 걔는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도 좀 신축으로 자꾸 양극화해서 자꾸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쪽 지역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근데 지역의 또 특성을 보자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트를 사갖고 차익을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여기는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전세 수요자가 있어서 매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 뿐인 거예요. 삼성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1등이 광교 신도시로 움직였기 때문에 아파트 상권에 1순위 이동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의 가격은 벌써 떨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삼성에 있는 모든 수요자층이 전세를 단단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매가가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 입장에서 월세를 놔야지. 그럼 월세를 놨을 때 기회비용을 서울에 있는 거랑 수원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하시게 되면은요. 수원에 있는 건 차익이 나지 않고 월세를 조금 받을 수 있겠지만 서울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것들은 월세도 받고 차익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 놓으시고 10년 뒤에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건 지금 그냥 수요층이 있고 월세가 잘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전세는 올라가는데 나중에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수익률도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보통 저희 세미나 때 아파트를 샀을 때 거래되는 내용을 실제 숫자로 써가지고 실제로 눈으로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요거 사시기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수원에 사시기보다는 중심부에 사시고요. 꼭 누군가 거주를 해야 되거나 꼭 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전세로 사시고 투자는 중심부로 이렇게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어떻게 좀 답변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추후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목소리 듣고 궁금증도 해결을 해드렸고요. 이제 2077-0300번으로 문자 주시는 질문 있죠? 그 중에 하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22번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강남이나 종로 쪽에 오피스 매물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요즘 공실이 많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투자 가치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위치는 좋은데 공실이 많다? 이게 좀 걸려요. 굳이 공실 많은 쪽으로 가서 투자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해답을 제시해 주시겠어요? 공실이 많은 곳에 들어가시면 안 되죠. 자, 이번에 지금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발표를 하나 했는데, 그 사람 많은 여의도에, 업무지구가 많은 여의도에도 지금 전분기 대비 24.8% 공실률이 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인데, 왜 그런 현상이 또 생기냐 그러면, 사실은 산업단지라는 곳이 있는데, 산업단지에 사실 공장형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무실 형태로도 많이 입주를 해요, 사실은. 근데 그쪽에는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좀 덜 내고 뭐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혜택이 없잖아요. 종로나 강남. 그러니까 혜택이 없다 보니까 자꾸 혜택이 있는 곳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되게 중요한 거라서 가산이나 아니면 이제 구로 같은 데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제 중심부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선악관 르네상스 프로젝트 할 때 강남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구로 디지털 단지로 전부 몰려간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금 혜택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의 수요층이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데가 있다 그러면 그래도 네네. 괜찮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것도 차익을 볼 만큼 봤다 그러면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 게 세금 문제가 있잖아요. 안정세세 때문에. 그러니까 한 바퀴는 돌리셔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한 바퀴 돌릴 때가 됐으면 한 번쯤은 다른 곳을 보시는 게 좋은데요. 중요한 건 지금 공실이 난 곳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들어가려고 하시는 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 네.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면서 질문 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좀 답변 드렸고요. 이런 모든 궁금증들 저희 다 접수받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신한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하반기 투자 지역과 세테크 전략 점검해 드립니다. 8월 9일 토요일, 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진행되고요. 02797-0300번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하선 대표를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2번 열렸습니다. 9일, 11일 어떤 얘기들 주로 하실 건가요? 보통 이제 투자 지역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가서 보시게 되면 브리핑 자체가 그 지역을 이제 정말 훌륭하게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게 되면은 그 말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투자에 대해서 성패가 갈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퇴직 세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신중을 그럼요.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네. 그분들 입장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브리핑을 같이 세미나를 열어요. 네, 자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요. 02-2077-6330번 계속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도 02797-0300번으로 계속 남겨주세요. 저희가 계속 접수받고 있겠습니다. 신한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살펴보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서울 주택 공급이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5층 이하 저층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서울 시내 기준 35만 4,301가구인데 이 가운데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가 4만 6,046가구였습니다. 이미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단지를 제외하면 현재 남아있는 1990년 이전 준공 5층 이하 아파트는 13,539가구에 그칩니다. 전세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지역 아파트의 67%가 서울 평균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는 7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3억 1,519만 원으로 경기 아파트 187만여 가구 중 서울 평균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저렴한 가구가 125만여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도 16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한 주 전보다 0.04% 오르고 서울은 0.0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강북 지역 매매 가격은 지난 4월 21일 기준으로 조사부터 15주 연속 하락하다가 16주 만에 상승 전환하며 0.01% 올랐습니다. 다음 주부터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시중금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출이 실행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예산은 1조 9천억 원이 추가 확보돼 6조 원으로 6만 7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림산업이 오는 9월 서울시 영등포에 아크로타워 스퀘어를 분양합니다. 대림산업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7가 145-8 일대에 아크로타워 스퀘어 1,221가구를 9월 중순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크로타워 스퀘어는 영등포동에 13년 만에 공급되는 새로운 아파트로 지하 3층, 지상 29에서 35층, 총 7개 동으로 구성되며 655가구가 일반에 분양됩니다. 앞으로는 택시 조수석에도 에어백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에 앞좌석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택시 운전석의 에어백 장착률은 53.6%, 조수석 장착률은 8.9%에 불과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토부는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 4천여 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가 완료되고 7, 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이 장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겁니다. 2077-6394번 전화번호 바뀌었어요. 지금부터는 이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물 정보 받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수화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도 전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두 분 GN 부동산 연구소 박준현 팀장 그리고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동주 대표님 만나 뵙겠습니다. 대표님. 네.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그러게요. 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네요. 저는 화면에서만 좀 뵀어요. 네. 대표님, 오랜만에 돌아오신 김에 그만큼 더 좋은 매물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거죠? 당연합니다. 어떤 매물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매물은요. 강남의 중심지입니다. 강남의 중심지로서 안정적 수익과 함께 높은 미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뒤
반포동으로 가볼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스페셜 시간을 맞이했었던 우리 박주현 팀장도 만나봐야죠. 팀장님, 오늘은 어떤 매물 가져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저금리 시대에 1,000만 원대 소액 투자로 현재와 미래 가치를 높여줄 마포구 성산동 매물과 강동구 암사동 매물 소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매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텐데요. 자, 우리 첫 번째로는요, 마포구 성산동으로 갈 겁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요. 2013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매매 금액이 1억 5,4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 원입니다. 자, 첫 번째 매물 정보 박준현 팀장님의 매물입니다. 팀장님, 추천 포인트 점검해 주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회사 보유분으로 분양가가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6호선 마포구청역이 5분 거리 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여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며 더해 본 매물에 입지한 곳은 반경 3km 내 대학만 무려 6개가 위치하여 학생들의 임대 수요와 더불어 홍대 상권과 상암 DMC가 인접하여 솔로 직장이나 또는 외국인들의 임대 수요가 더욱더 큰 지역입니다. 소액 투자 1,400만 원으로도 단기 차익이 가능하고 월세 전환 시에는 11.8%의 고수익률을 낼 수 있는 매물로 투자 가치가 아주 매우 높고요. 주변 풍부한 개발 호재가 많고 특히 전세가 비율이 높아 임대가 상승에 따른 매매가가 자연스럽게 큰 폭으로 상승하여 실투자 대비 200% 이상의 단기 차익이 예상되는 곳으로 부동산 투자에 삼박자인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을 갖춘 매물이라 하겠습니다. 투자, 부동산 투자의 삼박자. 종종 네, 나오는 용어인데 이 매물에 또 이제 붙어 있습니다. 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입지 여건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남, 강동, 양천구에 이어 서북부권의 핵심 주거지로 급부상하고 있고요. 200만 평 규모로 한강과 월드컵 공원 등 녹지 휴식 공간이 풍부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세권으로 6호선 마포구청역이 5분 거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아주 편리하고요. 교통의 요충지로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도로 자유로, 강변북로 등의 간선도로와 한강을 가로지르는 마포, 서강, 양화, 성산, 가양대교, 더해 강서 지역과 공항, 여의도, 광화문 등을 연결하는 서울의 관문 지역에 위치하였고 잘 발달된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업무 중심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마트, 관공서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게 고루 갖춰져 있어 이용이 편리하고 도심 속 쉼터라 할 수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난지도 월드컵 공원, 한강공원이 가까이 있어 주말 가족들과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으로 풍부한 임대 수요와 교통 및 생활 환경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입지 여건을 갖고 있지만 지금 주변 지역이 계속 무궁무진하게 개발되고 있다는 것 또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암 DMC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마포구의 그 아이콘이 될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는 디지털 기술과 문화 산업을 연계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첨단 IT, 금융, 미디어 산업 등 약 800개 업체, KBS, SBS, LG, 펜텍 등 관련 기업체가 입주 중으로 사업이 완공되는 2015년 입주 완료 시 상주 인원 약 8만 명의 풍부한 배우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돼 배우 주거지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본 매물 지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풍부한 배우 수요로 인해 임대가 상승이 기대되고 그에 따른 매매가도 자연스럽게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포구청역 주변을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해 상업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현재 개발 중으로 마포구청에서는 이 지역을 상암동의 중심 상권과 연계해 지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고요. 또한 합정 특별계획국과 합정 균형촉진지구 개발, 망원 균형촉진지구 2차 개발과 더해 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 지하철 6호선 등 3개 노선이 지나는 수색, 상암 DMC 역세권 개발 예정으로 삼성동 코엑스 맞먹는 대규모 복합단지가 조성될 것이고요. 공항철도 경의선과 연결된 2호선 홍대 입구역은 비즈니스 호텔과 민자 역사 개발 사업이 민간 합동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그에 따른 대단위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 상권은 더욱더 활기를 띨 것이고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까지도 더욱 높은 매수 수요와 임도 수요를 증가케 하여 본 매물의 가치는 더욱더 돋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투자 목적 달성 가능한 단기 차익형 매물이라 하겠습니다. 이 다세대주택이 지난해 11월에 준공 완료된 신축 건물이에요.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사진도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함께 그렇습니다. 보면서 특징 좀 점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2013년 11월 준공한 다세대 건물입니다. 5층 등 4층이며 전용이 33.05제곱미터,
대지 지분이 15.43제곱미터에 방 하나, 욕실 하나에 주방 겸 거실이 있는 불량 원룸이고요. 특히 불량 원룸에서 보기 드문 통 베란다가 있어 공간 활용이 아주 좋습니다. 내부는 고급 인테리어 및 고급 자재로 처리하였고요. 외관은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현관 보안과 CCTV, 그리고 풀옵션으로 드럼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 등을 설치한 건물이다 하겠습니다. 가격이 궁금합니다. 얼마면 살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최고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회사 보유분으로 매매가, 분양가가 아주 저렴합니다. 1억 5,40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2월 달에 전세입자가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의 전세로 지금 살고 계시고요. 실투자 1,400만 원입니다. 전세 끝나고 월세 전환을 하셨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 60만 원으로 대출 9,300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 실투자 3,100만 원으로 대출이자 제하고 연 366만 원에 순수익률 11.8%의 고수익률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동주 대표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 확인할 겁니다. 반포동이라고 했습니다. 반포동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반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요. 7호선 논현역을 이용해서는 도보로 7분 거리.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매매 금액이 1억 7,500만 원이고 임대 예상 금액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매물이에요. 이동주 대표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자, 반포동 주택. 대표님, 어떤 추천 포인트 가지고 우리 시작해 볼까요? 자, 한 3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완벽한 시스템과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면서도 강남 더블역세권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 단점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강남은 이제 서울의 완벽한 도심으로 확정이 됐죠. 때문에 가치 상승을 유발할 다양한 개발 호재가 집중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주거와 상업, 업무가 복합된 곳이 바로 강남이죠. 이 강남의 한 중심지가 바로 본 매물이 있는 반포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포동의 미래 가치를 확실하게 소액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논현역 인근에 있다 하면 워낙 상권도 발달해 있어서요. 그 유동인구도 많고 그곳을 선호하는 뭐 직장인들, 상인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입지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체크해 주세요. 뭐니 해도 이렇게 본 매물 같은 게 약간 수익성 매물인데요. 수익성 매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일 것입니다. 특히나 단일 역세권이냐 더블 역세권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많이 틀려지는데요. 본 매물은 9호선 신논현역과 도보 5분 거리, 여기에 7호선 논현역과도 도보 7분 거리인 완벽한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 강남대로, 강남대로변과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 강남대로는 지금 다양한 개발 호재가 집중되면서 그 미래 가치가 점점점 증진하고 있죠. 그 이면에는 바로 풍부한 유동인구, 강남역만 해도 벌써 유동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죠. 이 100만 명의 유동인구가 본 매물이 있는 신논현역까지 밀고 오고요. 신논현역을 지나서 이미 논현역 일대까지 밀고 내려가면서 상권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면에는 바로 교통이라는 확실한 호재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신논현역, 현재 9호선 종착역이 신논현역이 이제 올해 말,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면은 1월이면 연장 개통을 하게 되죠. 2단계 연장 개통을 하게 되고요. 2016년 3단계, 2020년이면 4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연장을 하면서 이 신논현역 일대의 유동인구를 더욱 끌어들이는 효과를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강남역에 머물러 있는 이 신분당선이요. 신논현역 쪽으로 연장이 되면서 신논현역 자체가 더블역세권 환승역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불과 몇 년 뒤면 가능한 이야기죠. 때문에 이 지역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때문에요. 이 신논현역 일대는 항상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역세권 고밀개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온 곳이 신논현역 일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 역세권 고밀개발 발표 당시에요. 강남에서 유일하게 신논현역을 지목하면서 그 당시 국토부에서 신논현역 일대 사업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참고하도록 할게요. 이미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다 구축된 지역이지만 개발 호재도 끝내질 않다는
하나. 이거 사실 이것도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될 텐데요. 어떤 호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9호선 연장 개통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2단계가 빠르면 올해 12월 아니면 내년 1월이면 개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개통을 종합운동장까지 개통을 하게 되죠. 국제교류복합지구가 들어서게 될 종합운동장까지 개통을 하게 되고요. 다음 3단계가 좀 더 깊숙한 보훈병원까지 연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강동권까지 4단계가 2020년 연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연장 노선이 10년에 미치는 역할은요, 바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이 지역의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를 더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9호선의 연장 개통을 특히 눈여겨보셔야 하고요. 또한 신분당선이 서울 도심권으로 연장이 됩니다. 용산으로 향하는 것과요, 시청을 통해서 은평뉴타운, 삼성지구까지 연장이 되면서 이 서울의 북부권, 서울의 중심 도심권에 있는 인구까지도 이 강남 쪽으로 더욱 접근성을 개선시키면서 이 또한 유동인구와 상주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는 거죠. 특히 신분당선은요, 지금 강남대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하도시 개발과 아마 같이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자, 지하도시. 서울 시내 지하도시 하나도 없죠. 드디어 이 강남 대로변에 지하도시가 아마 최초로 시범직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지역의 관광객 수요뿐만 아니라요, 상업이 확장되면서 유동인구와 상주인구 더욱더 증가하겠죠. 이런 모든 요소들은 바로 인구와 자본을 끌어들이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요, 인구와 자본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하게 되면 가치 상승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업무타운 조성도 있죠. 바로 강남역에 있는 삼성타운 바로 옆에요, 삼성타운의 2배 규모를 갖춘 롯데타운 뒤쪽에는 코롱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까지 지금 사업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하면서요, 약 7만 5천의 상주인구가 이곳에 차후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 인구가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지역에 소형주택, 품귀 현상 빚겠죠? 본 매물처럼 이런 소형으로 갖추고 있는 그런 매물들의 가치가 더욱 증가될 요소로 확실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건물이 궁금해집니다. 올해 9월에 준공 이제 완료된다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대표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건물에? 자, 올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매물이고요. 총 20세대의 원룸, 풀옵션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스레인지, 붙박이장 완벽하게 풀옵션이고요. 무엇보다도 외부인 차단 시스템 당연한데 가장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강남의 한 중심가의 원룸인데 세대당 100% 주차가 가능합니다. 지하 주차장까지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5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때문에 경쟁 상품 대비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본 매물같이 지하 주차장 갖추고 있고 100세대당 100% 주차, 엘리베이터는 있는 원룸 찾아보시기 힘듭니다. 또한 앞으로 주차장법 강화돼서 본 매물 같은 경쟁력 있는 매물 도저히 공급이 어렵다는 거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왕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찾길 원하실 것 같거든요. 이 매물도 좀 그에 좀 포함시킬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강남권에서 상당히 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고요. 전체 매매 가격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한참 그 바람이 거세게 불었을 때만 해도 본 매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요, 약 한 2억 2천에서 3천 정도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었죠. 단지 지금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약간 분양가를 싸게 책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억 7,500만 원이고요. 수익형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금에 약 한 1억 1천만 원 활용하시고요. 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65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되면요, 이자 비용 다 제외하고 순수 수익률이 약 한 340만 원 정도, 월로 따지면 약 한 28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수익률로 따지면 무려 9.71%, 약 10%에 육박하는 수익률과 함께요, 향후 가치 상승에 의한 차익은 덤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반포동에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끝으로요, 어떤 분들께 이 매물 추천하면 좋을 것 같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남 중심지의 자녀분들의 자립 기반용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좋을 거고요. 자녀분들한테 아주 큰 힘이 될 것이고요. 소액 부동산으로서 수익을 얻으면서 안정적인 강남의 미래가치 가져가지고 싶은 분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적극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매물 점검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매물 하나 더 남아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박준현 팀장님의 매물 만나보도록 합니다. 이번엔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에 있어요. 올해 6월에 완공이 됐고요. 6층 건물 중 6층입니다. 매매 금액 2억 2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500만 원입니다. 자,
자, 팀장님, 이 매물도요, 추천 포인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하면은 요즘 뭐 주목할 만한 지역 개발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그에 따른 후광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호선 암사역이 도보 6분 거리의 역사건에 따른 풍부한 임대 수요와 주변 개발의 이주 수요까지도 호재가 겹쳐 임대가 상승 및 집가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래의 가치가 보장된 매물이고요.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여 소액 투자 1,500만 원으로 투자 시 단기 차익이 가능하고 월세 전환 시 7.1%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야, 벌써부터 지금 구미가 막막 당기는 것이 아, 저희 예. 사진 안에 내부가 또 어디 가서 빼놓지 않은 손색 없는 그런 내부를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입지 여건부터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하면은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로서 본 매물지와 8호선 암사역이 도보 6분 거리로 강남역까지 10분대 진입이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역세권에 따른 풍부한 임대 수요와 시너지 효과를 크게 예상할 수 있고 2016년, 2017년 황금라인 9호선과 8호선, 5호선이 연장 개통 예정으로 현재도 편리한 대중교통이 더욱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도로 교통망까지도 잘 갖춰 올림픽대로, 외곽순환도로, 중부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 서울 시내와 수도권까지 접근성이 우수하고 더해 암사대교가 곧 개통 예정으로 개통 시 용마터널,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속에 쉼터를 할 수 있는 8분 거리의 한강공원과 가깝게 일자산 자연공원, 암사 유적지 등 우수한 자연 역사 문화 환경과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환상형 그린웨이를 구축하여 생활 주변 어디에서든지 산책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변 편의시설 또한 풍부하여 암사 종합시장, 관공서, 대형마트, 백화점, 천호, 로데오 거리 등을 5분 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 및 주거 환경, 더해 자연 환경까지도 잘 갖춘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항상 이 부동산 매물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지금의 위치와 여건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미래 가치가 올라갈 것인가, 얼마큼 올라갈 것인가, 이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개발 호재들은 주변에 어떤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 25개구 중 꾸준하게 그래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곳은 강동구인데요. 일단 강동구는 베드타운에서 비즈니스 도시로 지금 변신 중으로요. 강동구 지역 개발 프로젝트인 삼성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로 현재 10개의 기업이 입주했고 핵심 사업인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개발로 인하여 향후 구전의 경제 유발 효과와 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많은 상주 인원 유입으로 주거 수요 흡수층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더해 천호 뉴타운,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암사 고덕, 둔천지구의 대단히 재건축 사업으로 많은 이주 수요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져 그에 따른 매매 수요와 임대 수요가 맞물려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의 동반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황금라인 9호선 2016년 8호선 별내 신도시 연장선이 2017년 개통 예정과 올해 암사대교가 개통 예정으로 개통 시 중랑구 구리시 경기 동부에 많은 유동인구 유입과 현재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임대 수요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의 파급 효과 또한 강동구 내 집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저금리 시대 소액 1,500만 원 투자 시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와 미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점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개발 호재며 입지 여건 점검했는데요. 팀장님, 이제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시간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건물에 대한 특징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예. 팀장님께서 사진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한 그렇습니다. 장 한 장 보면서 같이 네. 한번 설명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네, 그렇습니다. 외관이고요. 외관입니다. 2014년 올해 6월 준공한 다세대 건물입니다. 유층 중 유층이며 전용 면적이 46.9제곱미터, 대지 지분이 17.61제곱미터에 방 둘, 욕실 하나에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다세대에서 보기 드문 통 베란다를 갖춘 투룸입니다. 그리고 특히 옥상 태양열 장치 시스템을 설치하여 연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오호. 각 세대별 창고 및 텃밭을 갖추고 엘리베이터, CCTV, 보안문 설치와 100% 주차가 가능하고 전기료 절감 LED 조명을 장착하였습니다. 또한 내부는 친환경 마감재로 처리했고 외관은 결로 방지 시공과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한 매물이겠습니다. 네, 다세대 여러분들도 지금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지만 이색적인 부분들 많이 발견할 수 있죠. 다세대 주택인데 발코니가 쫙
이렇게 있고요. 또 옥상에는 태양광 시스템이 마련이 맞습니다. 돼 있고 네. 턱밭도 있고요. 텃밭도 있고 네. 세대별 창고도 갖춰져 창고도 있습니다. 예. 갖춰져 있고요. 예. 없는 거 없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런 다세대 주택을 얼마나 매력적인 가격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또 이제 궁금해지는데 네, 가격 좀 그렇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쪽이 지금 이주 수요가 올 이제 하반부터 이제 확정이 돼서 이주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원래 분양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주한테 부탁을 해서 자녀 세대를 좀 싸게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싸게 분양가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는 전세 2억 500 가능하시고요. 실투자 1,500만 원입니다. 월세 수익과 지가 상승의 시세 차익을 동반 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 월세 전환 시 2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1억 3,200 정도 이용하시고 대출이자 제하고 연 485만 원에 순수익률 안정적인 7.1%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건물이다 하겠습니다. 항상 그 회사 보유 물량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시세 대비해서 정말 매력적인 가격으로 우리 방송에서 부동산 가이드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박주현 팀장입니다. 팀장님, 어떤 분들께 이 매물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소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쪽에 처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은행에 예치를 해놓으셔도 그렇게 큰 수익이 안 나는데 이 부담 없는 뭐 1,5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셔서 안정적으로 전세 2년 정도 끌고 가시고 하면은 네. 뭐 금방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 점검하고 왔는데요. 뭐 이 매물뿐만이 아니라 오늘 전해드린 세 가지 매물이 전부 다 매력적으로 보이긴 해요. 일단은 하나하나 매물 정리를 이제 방송 끝나면서 해드리고 있는데 이 매물 역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매물 정보 알아보고 왔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서초구 반포동, 여기에 강동구 암사동까지 오늘 서울 전 지역을 이렇게 훑고 왔어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오늘 전해드린 매물에 대한 궁금증들 다 해결이 안 되실걸요? 저희 방송이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전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02-2077-6394번으로요. 방송이 끝난 이후라도 언제든지 전해주시면 오늘 나간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다 자세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꼭 이 번호 또 메모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어제는 미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 오늘은 미남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자, GM 부동산 연구소 박준현 팀장 그리고 드림 부동산 투자 연구소 이동주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